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이 항소심 주요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어떻게든 언론으로부터 숨고 싶어하는 게 통상의 경우인데 최순실 씨 측이 이런 요청을 한 배경과 의도는 뭐고 재판 생중계가 가능하기는 한 건지 장한지 기자가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전화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찰 특검과 최순실 씨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평가받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없이 그대로 생중계로 보여주면 또는 그런 자료가 일반에 공개가 되면은 어느 쪽이 이게 사리에 맞고 법리에 맞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밝힌 재판 생중계 명분은 일단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검찰 주장대로 희대 국정농단 사건이라면 더더욱 재판 과정을 날 것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거지.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고 정권이 이게 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다수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한 것도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 재판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사실심 공방은 최순실 씨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재판이 실질적인 재판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은 서류 심사만 할 거 아닙니까? 공방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경재 변호사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대부분 전부 검찰 측 주장만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 변호인들이 치열하게 그 문제점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검찰이든 재판부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재판을 생중계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검찰 측 주장, 그다음 재판 진행, 변호인들의 이 반박, 또 상호간의 공방을 그대로 예고 없이 다 그냥 드러내면 누가 이게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증거에 합당한지. 일단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은 1, 2심 재판 생중계는 변론 개시 전 또는 선고 공판 때만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경우 첫 번째 공판 변론 개시 전 그리고 선고 공판만 생중계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겁니다.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재판 생중계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계 요건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공판 개시 전이나 선고 시점에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중간에 재판 진행되는 걸 해달라는 거니까 공판 기일이니까 그거는 중계를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중계 목적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도 많고 취재진의 일반 방청객에 늘 북적거리는 최순실 씨 재판을 이 규정을 원용해 생중계하면 된다는 것이 이경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재판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생중계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법정 질서는 더 원활할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본다고 말이야 줄 서가지고 이런 폐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재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른바 OJ 심슨 사건을 공판 내내 생중계하는 등 재판 생중계가 드문 일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재판부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국정농단 재판 사실심 마지막 생중계 기회라는 명분을 내세운 최순실 씨 측 요청에 재판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